다음은 성매매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 씨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하여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판결문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처벌하려는 것은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밝히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성매매 처벌은 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관련 범죄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매매 범죄는 2016년 7,268건, 이후 2017년 4,758건, 2018년 2,628건, 2019년 1,712건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성매매 알선 범죄도 2016년 3,998건, 2017년 3,131건, 2018년 2,016건, 2019년 1,768건으로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매매 강요 및 경고 등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매매 발생 시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는 경찰청 112에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외에 검찰청, 여성긴급전화,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고 의무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 등 피해에 대해 상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연계와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회의 동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지원시설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여성 긴급전화 1336을 통해 365일 24시간
성매매 등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 등입니다.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만로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할 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절차 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매매 등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매매 등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성매매 등을 저질러 성매매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